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동에서 특히 이 이스라엘 인근에서 사실은 충돌이 많죠. 그러나 그 외에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핵 개발하고 불량 무기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 만들어서 확산하는 징후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쪽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 외에도 다국적군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함께 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뻔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왔고 그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 중동 터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과 나토 연합군의 시리아 화학시설 공습 당시 이 공습이 자칫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로 확전되어 세계대전으로 커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지중해에서 미 해군 잠수함과 러시아 구축함 사이에 대치 상황이 있었으며 미 해군 잠수함이 러시아 구축함을 공격하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갔었다고 폭스뉴스가 현지 시각 3월 3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공습에 참가했던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존 워너는 시리아 인근 해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6발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후 이 잠수함은 시리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며 근처에 대기 중이던 러시아 구축함에 대한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를 임차해 운영하며 이곳에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을 전개해 놓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서방연합군이 시리아 공습을 개시하면 이 지역의 러시아군이 서방연합군에 대한 대응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군 잠수함에 러시아 구축함 대응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존 워너함은 임무를 부여받은 직후에 미끼 역할을 자처해서 러시아 구축함 인근으로 이동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존 워너함에 러시아 구축함이 인근 해역의 미군 함정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면 즉각 러시아 구축함을 격침하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려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러시아 구축함은 자신의 머리 위로 미군과 나토 연합군의 전투기와 순항미사일이 수십 발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현장의 러시아 지휘관이 대응에 나섰다면 미국과 나토의 시리아 공습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은 러시아 현장 지휘관의 인내 덕분에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에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의 화학무기 공장을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일제히 공격했어요. 같이 순항미사일로. 그리고 그와 함께 시리아 북쪽에 있는 홈스라는 도시 인근에 있는 군부대, 그 군부대 지하 벙커, 그리고 군부대 막사, 시설 이런 것들을 또 폭격했어요. 동시에 이제 두 군데를 폭격한 거죠. 다마스쿠스 인근의 화학무기 공장, 그리고 홈스 인근의 군부대를 폭격했는데, 다마스쿠스 인근 뿐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시리아 남부죠. 이스라엘 국경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타르투스 항구는 시리아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홈스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 러시아가 주둔하고 있는 타르투스 항구의 이 방공구역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타르투스 항구에는 당시 우달로이급 구축함 한 척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달로이급 구축함이라고는 이 중대형 구축함이 방공 능력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항미사일이나 다국적군의 전투기를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적대적인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버지니아급 잠수함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의 군함을 향해서 함대함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미국의 전투기 또는 프랑스나 영국의 전투기를 향해서 함대공 미사일을 날려서 요격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격침시켜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장은 잠수함이니까 물 밑에 들어가서 그 이상의 추가 명령을 긴급 통신으로서 듣지 않는 다음에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공격행위를 하면 그냥 의뢰 쏴서 또는 잠대함 미사일 쏴서 격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우달로이급 구축함 함장은 자신의 머리 위로 또 자신의 방공구역 위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순항미사일들이 그냥 수십 발이 날아가는데도 가만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마 푸틴이 지시했겠죠. 가만히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겠는데 어쨌든 이 함장이 참았습니다. 자, 이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다마스쿠스 인근의 화학무기 공장에 어떤 정도의 세력이 날아갔냐. 미국의 구남에서 쏜 토마호크 미사일이 무려 57발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쏜 공대지 순항미사일이죠. 제즘이 19발이 날아갔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다마스쿠스 인근은 미국이 때린 겁니다. 그리고 타르투스 상구 인근에 있는 홈스, 그 홈스의 군부대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같이 때렸어요. 여기에는 일단 홈스의 지하 벙커를 향해서는 토마호크 9발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죠. 이게 8발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군의 전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스칼프 미사일 2발이 날아갔고 또 어느 잠수함에서 쐈는지 모르겠지만 잠대지 미사일이 3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홈스에 있는 벙커 말고 홈스 인근의 그 군부대 시설을 향해서 역시 프랑스 전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스칼프 순항미사일이 7발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홈스, 즉 타르투스 항구를 지나서 러시아의 우달로이급 구축함을 지나서 스칼프 미사일이 홈스 군부대를 향해서 7발, 그리고 이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 8발, 또 잠대지 미사일 3발, 또 스칼프 미사일 2발, 그리고 토마호크 9발, 이런 식으로 수십 발이 날아간 거예요. 이걸 우달로이급 구축함이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향해서 뭐 레이더를 조사하고 공격 레이더 조사하고 이러면 이제 버지니아급 잠수함 존 오너가 그냥 의뢰서 격침시켜 버렸던. 그러면 미국의 공격에서 격침시켜 버리면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우당탕탕. 그게 바로 전쟁이고 세계대전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공격해라! 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려놓았다. 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 전쟁이고 탁 하면은 나는 겁니다. 참으면 안 나는 겁니다. 전쟁. 이야, 그냥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육군의 신형 전차 K2 흑표 가문은 정말 심장병이 유전인 것 같습니다.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양산을 못하던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결국 한국제 엔진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제 엔진부터 자국산 독자 엔진 개발, 심지어 우크라이나제 엔진까지 검토하던 터키가 결국 돌고 돌아서 한국산 엔진을 도입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3월 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터키 방위산업협회 이스마일 데미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터키의 골칫거리였던 알타이 전차 엔진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며 이 엔진은 한국의 두산에서 만든 디젤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와 K2 흑표 전차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전차 기술을 수입해서 7년 만인 2012년 알타이로 명명된 4세대 전차 양산형 차량을 공개했는데요. 양산 도입 직전에 독일이 쿠르드족 문제로 파워팩 수출을 거부하면서 양산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터키는 이후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무인기를 제공하고 엔진 기술을 받아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결국 이들 방안은 모두 무산되고 지난해부터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와 접촉해 두산이 개발한 DV27K 1500마력 디젤 엔진 도입을 논의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DV27K 엔진에 자국산 변속기를 결합해 알타이 초기 양산 물량에 장착하고 자국업체 BMC 주도로 개발 중인 터키 국산 파워팩인 바투를 본 양산 물량에 적용한다는 구상인데요.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바투의 개발이 지지부진해 결국 알타이 전차의 심장은 한국산 엔진으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K2 흑표 전차를 개발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K2 흑표 전차를 만들기도 전에 그냥 뭐 CG 나오던 그 시절에 희한하게도 터키가 우리 K2 전차의 기술을 1조 원 정도에 사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렇게 알타이라고 이름 붙은 전차를 만들었어요. 우리 흑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 흑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덩치가 크다는 겁니다. 차체가 훨씬 더 커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K2 흑표 전차는 이 차량 차체에 있는 이 보기륜이 6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7개입니다. 이 보기륜이 1개가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K2보다 더 길다라는 말이 되겠죠. 길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겁죠.
우리 K2 흑표 전차가 55톤 가량의 무게인데 비해서 이 알타이 전차는 65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K2 흑표보다 10톤 가량 무겁죠. 그러면 당연히 강력한 엔진, 강력한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우리 한국제 기술을 가져갔지만 이 터키는 독일제 파워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잠깐 쿠르드족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이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나라에는 우리 독일 무기체계를 팔 수 없어 해서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메르켈 총리가 PC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터키는 이 독일제 파워팩을 넣기로 했던 파워팩이 뭐냐면 이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합한 하나의 묶음을 파워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지지부진 해오다가 뭐 국내 질서 끝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 무인기 기술을 팔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의 T-84 엔진의 기술, 그 1500마력짜리 엔진 기술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니들 무슨 짓이지?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손 떼버리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S-400 미사일 때문에 터키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제재로 우크라이나가 그 엔진을 못 팔겠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산 엔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한국의 두산 엔진 그걸 이제 사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트랜스미션이 S&T에서 만든 트랜스미션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파워팩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많은데 엔진은 두산 엔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통과했으니까 우리도 쓰자 해서 이제 우리 두산 엔진을 사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트랜스미션 어떡하냐. 그런데 S&T 트랜스미션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트랜스미션의 성능이 안 좋아서 우리 한국군에서 리젝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한국의 흑표 전차보다 10톤이나 무거운 알타이 전차에 우리 흑표에 장착해도 제대로 구동을 못하는 이 미션을 10톤 무거운 전차에 하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 S&T의 이 미션은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냥 한국군이 통과시킨 이 두산의 엔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도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이 두산의 엔진을 팔려고 했을 때 미국이 잠깐 뭐하는 짓이지? 우리 지금 터키 제재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터키발 나오는 것은 정말 기쁜데 터키의 방위산업협회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제 두산 사오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 두산 또는 우리 방사청이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지 않기로 하고 이걸 파는 것인지 그렇게 협의가 들어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방사청이 되지도 않는 일을 마치 될 것처럼 해가지고 괜히 미국에게 지금 잠깐 뭐 하는 거지? 이란에게 우리가 돈 주지 말았는데 그것도 준다고 하더니 지금 터키 우리 제재하고 있는데 그게 더 줘? 라고 하는 그런 불똥 안 튀게 방사청 잘 일 추진하길 바라고 이게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리고 두산이 정말로 이 1500마력짜리 엔진을 판매할 수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엔진이 터키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전 세계에 판매되는 그런 개가를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여하튼 미국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